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혀를 보고 건강을 살펴보는 설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혀가 하는 역할은 음식을 섞는 기능을 하고 또 음식의 맛을 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이제 발음을 하는 역할이 이제 혀의 중요한 역할이죠. 혀와 구강은 외계에 노출되어 있고 또 이제 점막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다양한 병변을 초래할 수 있고요. 혈액순환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신질환이나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는 부위가 바로 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혀에 담겨져 있는 건강의 비밀을 한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아주 옛날부터 혀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대 중국 은나라 때 각골 문자에서도 혀를 보는 설진에 대한 관련 구절이 있을 정도로 아주 오래된 진단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혀를 보고 그 사람의 질병을 판단하는 설진이라는 겁니다.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은 혀는 심지묘이고 비의 외우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혀라고 하는 것은 심장의 싹이고 비장의 기운이 나타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혀를 단순히 말을 하거나 음식 섭취와 관련된 부위로 보지 않고 혀의 형태와 색깔 및 설태 상태 등을 살펴가지고 우리 몸 내부의 장기의 허실과 또 이제 병이 가벼운지 중한지 여부를 알아내고 질병의 진단과 예후 판단에 사용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혀의 위치를 보고 건강을 알 수 있는 부위는요, 혀 끝은 심장과 폐 기능을, 그리고 이제 혀의 중앙은 비위장을, 그리고 저 혀 안쪽은 신장, 그리고 중앙 좌우측은 간과 담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혀를 보고 진단하는 방법은 현대 의학적으로도 상당히 신뢰가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인 건강한 혀는 어떤 혀일까요? 정상적인 혀의 색깔은 핑크색 또는 약간의 흰색이 섞인 핑크색이고 혀끝이나 주변을 제외하고는 안으로 들어갈수록 하얀 설태가 고르게 끼어 있는 혀입니다. 매끈한 광택을 보이고 또 윈, 이로 또 혀를 가볍게 문질렀을 때 약간 거칠한 감촉이 느껴지면 정상적인 혀이죠. 혀의 색깔이 비정상적으로 붉거나 또 이제 창백해지거나 검은색 등의 정상적인 색이 아닌 색깔이 나타난다면은 우리 몸의 이상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엷은 흰색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인 질환이 있거나 우리 몸이 허약한 상태인 경우에는 혀의 색이 엷은 흰색을 띠기도 하고요. 그리고 혀의 색이 붉은색을 띈다. 이런 경우에는 병이 급하게 진행되는 경우, 그리고 혀의 색이 검푸른색을 띠는 경우에는 우리 몸에 비생리적인 어혈이 많이 있거나 병이 위중한 상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혀에는 설태라는 것이 많이 끼잖아요. 이 설태는 혓바닥에 이끼처럼 덮인 것으로 음식물 찌꺼기나 또 죽은 세포, 세균, 곰팡이 같은 미생물들이 남은 결정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설태는 침의 양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침이라고 하는 것은 입안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데 입안에서 생기는 침의 양은 수면 중에는 대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흔히 자고 일어났을 때 설태가 가장 많이 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설태는 위산이 자주 넘어오거나 또 위장에 관략근이 약한 사람들에게 더 자주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죠. 흰 설태는 빈혈이 있거나 몸이 차가운 냉증이 심한 사람들의 특징적인 면이고요. 또 질병의 초기나 가벼운 질병이 나타나고 또 체력이 약해진 허증이나 몸이 차가운 한증일 때 흰 설태가 많이 나타납니다. 또 이 하얀색의 설태는 소화기 계통인 비위가 허약해져 가지고 소화불량 증세가 있을 때도 많이 나타나죠. 이런 분들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소화기를 강화시켜주는 생강차나 계피차 같은 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 설태가 백태를 낀다 이런 경우에는
병이 초기거나 중하지 않는 상태고요. 누런 황태가 끼는 경우에는 백태에 비해 가지고 병이 어느 정도로 이제 심한 경우, 급성 열병이나 염증성 질환이 있을 때 이렇게 누런 황태가 끼는 경우가 있고, 검은 흑색의 설태 같은 경우에는 병이 오래되거나 중한 환자들한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이 깊을수록 설태가 두꺼운 특징적인 면이 있죠. 그리고 혀가 전체적으로 붉은 기가 적고 하얀 기운이 많을 때는 우리 몸의 에너지인 기와 또 영양원인 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몸이 찬 사람은 혀가 붓지 않고 입술과 얼굴색도 하얀 편이고 또 혈색이 하얗고 약한 경우가 많죠. 이런 분들은 기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과로를 하거나 편식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력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인삼차나 꿀차가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붉은 기가 강하고 혀에 좀 노란 기가 있을 때 우리 몸속에 열이 차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에 열이 있으면은 평소에 기름기가 많거나 매운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었다거나 또 술을 많이 마셨을 때 내장에 열이 축적되고 위에 열이 쌓인 위열증일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성격이 급하고 얼굴 부위에 열감을 많이 느끼고 안구 충혈이나 피부 가려움증, 여드름이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는 녹차나 국화차, 박하차, 되게 시원한 성질을 가진 차를 복용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혀가 전체적으로 보라색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혀가 보라색 어두운 빛을 띠고 있는 경우, 그리고 또 갈색의 반점이 있거나 혓바닥 아래 정맥이 유난히 구불거리고 튀어나와 있는 경우는 혈액순환이 나쁘고 또 혈액의 노폐물 증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흑색의 설태는 만성질환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혈의 어혈이나 염증 같은 걸 없애주는 당귀차를 권하고 싶습니다. 혀가 붓는 경우가 있죠. 혀가 부어서 커지게 되면 혀에 치아 자국이 생기는데 평소에 수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서 몸속에 수분이 많아지는 사람들, 또 피곤이 쌓여 있을 때 치아 자국이 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개 수분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율무차나 호박차, 팥죽, 또 이제 황기차 같은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혀에 설태가 보이지 않고 표면이 번들거리는 경우가 있죠. 혀의 표면이 번들거리고 또 이제 태가 거의 없고 혀만 매끈거리게 이렇게 나와 있다면은 대개 이런 경우는 악성 빈혈이나 수분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영양 보충이 필요한데요.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 몸의 진액을 보충해주는 대추차가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혀가 갈라지면서 화끈거리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그런 걸까요? 대개 이제 그런 분들은 매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을 드시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미각이 변하고 혀가 화끈거리면서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일상생활에 불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혀가 갈라지는 원인을 한의학에서는 비위장의 열이나 심장의 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체의 진액이 부족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우리 몸의 컨디션이 나쁘거나 피곤할 때 영양 결핍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고요. 구강의 위생이 좋지 못하거나 담배를 많이 피우고 또 스트레스가 심할 때 또 당뇨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충분한 휴식과 부드러운 음식,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권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양치질 할 때 혀를 닦잖아요. 어느 정도 닦는 게 혀 건강에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양치질을 하면은 치아를 잘 닦지만 혀를 닦는 것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혀는 물론이고 혀의 안쪽까지 구석구석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칫솔로
혓바닥을 지나치게 세게 문지르는 것은 좋지 않고 가볍게 30초 정도만 문질러 줘도 충분합니다. 설태가 지속적으로 많이 생기는 분들은 양치질을 할 때 설태를 제거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 몸의 상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기본적인 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혀의 휘어짐과 떨림으로 우리가 치매나 뇌경색, 뇌출혈을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 말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혀를 내밀 때 혀가 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뇌에 이상이 있다라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뇌경색이나 뇌출혈과 같은 뇌의 어떤 병변으로 인해 가지고 7번째 뇌신경인 설화신경이 마비되면은 혀를 내밀 때 혀가 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마비된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혀가 미세하게 떨린다면은 치매로도 이어질 수가 있죠. 정신적인 긴장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 만성 알코올 중독, 치매 등에 걸렸을 때도 혀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혀를 건강하게 관리하려면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은지 한번 알아볼게요. 뜨거운 것, 그리고 자극적인 것, 이런 것들은 적게 드시고요. 혀도 잘 닦아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혀도 정기적으로 한번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죠. 오늘은 혀를 보고 건강을 살펴보는 설진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